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김사문을 고문하여 조대림의 병권을 횟수를 발휘한 자가 주면임을 알아내다. 광년위에 나아가 남제에게 일렀다. 사람들이 모두 전번에 대원들이 평양군을 논제한 일로 인하여 병칙된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또다시 이같이 한 것은 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 어찌 처음부터 국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실정을 다 털어놓았겠느냐. 남제가 대답하였다. 김사문이 처음 그 말을 꺼냈고 조스로는 이에 쫓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사는 다만 중의를 따랐을 뿐입니다. 신이 보건대 조스로가 장 수십 대를 맞고 그 아픔을 참지 못하여 숨김없이 실정을 말하였으니 다시 국문할 필요 없이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임금이 엄하게 형벌하지 말도록 명한 것은 유산울이 매를 맞을까 염려한 것이다. 유산울도 이미 서명하였으니 어찌 알지 못하는 자이겠느냐. 다시 조스로를 국문하여 그 말을 들은 것을 곳을 밝히라고 하라 하니 남제가 대답하기를 요사이 대성에서 보존하는 자가 없으니 신은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안팎의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만일 전일의 맹사성을 극형에 처했다면 어찌 오늘날 이처럼 형을 당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때 대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다 하니 남제가 전후의 대관들이 진실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매양 이들이 국문을 당하면 사책에서 가난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름을 쓸까 심히 두렵습니다. 원컨대 머물러 두고 3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나의 과실을 간한 것이라면 말이 비록 정중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작은 것은 너그러 용서하고 큰 것은 편출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대간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나의 잘잘못이 아니니 비록 사책에 씻는다 하더라도 이를 옳고 그른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듣건대 하정승이 대간이 간할 때 형을 받았다고 하니 어찌 여러 말을 하겠는가. 전일에 대간이 보존할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좌치한 것이다. 양초는 국가의 보배의 유림의 사표인데 평일에 나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대간에서 비록 지나친 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하여 언로를 넓히소서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그대로 따랐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은 내 마음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임금이 이에 남제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고문을 더하라 하니 남제가 말하기를 근자의 대간을 제수하는 것이 여러 번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가 잠재에 있을 때 들으니 사람들이 대부라고 일컬은 자는 오직 우연보, 안종은 2사람뿐이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대부이니 이것은 대저 대간이 그릇됨이 많은 까닭에 그런 것이다. 이제 내가 대부를 제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추동에 있을 때 대궐 안에 정자를 지었더니 간관들이 한날에 문지의 노대를 짓지 아니하고 고사를 끌어다가 간하기에 내가 비록 처음에는 노하였으나 마침내 마음을 풀었었다. 그러나 그것은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도록 청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일은 저번과는 다르니 내가 어찌 부마를 사랑했으이겠는가. 전조의 말년에 시중 이자송이 이미 장 100대를 맞았는데 뒤따라 죽였으니 의리가 아니다. 내가 맹사성을 죄주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남제가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고 순금사에서 김사문과 조사로에게 말을 들은 것을 물으니 김사문이 이에 아뢰기를 성균 박사 주면이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집이 탁신의 소청은 사리로 보아 당연한 일인데 그가 편출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법사의 직임은 진실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주면을 체포하여 고문하니 주면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자복하였다. 임금이 순금사의 옥사를 보고 남제에게 이르기를 김사문과 조수로는 이미 장을 많이 맞았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 없다. 중간에서 부질없는 말을 한 자가 어찌 주면뿐이겠느냐. 같이 의논한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니 남제가 대답하였다. 신등이 대간의 관원을 국문함에 있어 친척같이 타이르고 매를 가하여 위협하여 옥사를 이룬 것입니다. 만약 다시 국문하면 서로 교제한 사람을 무고로 끌어들여 체포 구금하는 일이 번거로울까 두렵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매 아래에서는 무엇을 요구해도 얻지 못함이 없다고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그 괴수를만 죽이고 따라 한 자는 다스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제 주면을 제주어 그 나머지를 경계하면 업무한 사람들이 모두 다 겁내어 움츠릴 것입니다. 임금이 오직 주면에게만 장 100대를 때리라고 명하였다. 양초는 건건의 호고 추동은 가렛골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4일 병제안의 첫 번째 기사 정수홍, 허모, 정흠지, 이휴희 등을 외방 종편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강원도 평강 현에 비와 눈이 3일 동안 내리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오도리조 구로보야가 옹구참에 쳐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사로잡아가다. 남녀 15명과 그 우마를 죽이고 사로잡아갔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뗄나무를 거두는 규정을 고치다. 소목을 거두는 법을 고쳤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경기에서 공상하는 소목 193만 5천 건을 면제하고 각도의 기인 103명을 더 두어서 그 일을 이바지하게 하고 또 우도 수참부로 하여금 일이 없을 때에 소목을 베어 조전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6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판사역 원사 설레가 표류해온 중국 진남이 백호 6기를 암령해서 요동으로 가다. 처음에 6기의 배가 옥구에서 돌아가다가 반양산에 이르러 다시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옹진현에 이르렀는데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제사하고 상왕을 병문안하다. 상왕의 총애를 받은 여종이 자녀 8명을 낳았다. 드디어 인덕궁에 나아가서 문병하고 돌아왔다. 상왕의 궁인 가운데 이름이 자제라는 자가 있는데 공황부 여종이었다. 상왕이 불쌍히 여겨 임금에게 부탁하여 왕패를 주어 영구히 양인으로 방면하도록 하였다. 대개 상왕에게 총애를 받아 자녀 8을 낳았는데 이 군생이 그 맏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아학과 전학의 악공에 대한 천전법을 정하다. 조회와 연양에 모두 아학을 쓰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아학은 종묘에서 사용하므로 그 일이 매우 중한데 공인이 거관하면 칠품에 그치고 전학은 조회와 연양에 사용하는데 도리어 오품으로 거관할 수 있으니 같은 악공인데도 직임을 상주는 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원컨대 아학을 전학이 거관하는 예와 같도록 하고 한 도목을 사용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좌우에게 일렀다. 예악은 중한 일인데 우리 동방은 아직도 옛 습관을 따라 종묘는 아악을 쓰고 조에는 전악을 쓰고 연양에는 향악과 당악을 번갈아 연주하므로 난잡하고 절차가 없으니 어찌 예악이라 이끌겠는가. 아악은 곧 당악이니 참작 개정하여 종묘에도 쓰고 조에와 연양에도 쓰는 것이 옳다. 어찌 일에 따라 그 악을 다르게 할 수 있겠는가. 황희가 대답하기를 향악을 쓴 지 오래이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그 잘못된 것을 안다면 오랜 습관에 젖어 고치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좌대은 이연이 아뢰기를 신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보니 봉천문에 항상 아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중국의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목은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가하여 승진시키거나 출적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도목장을 사용하여 고가 평정을 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7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하현과 장안지를 석방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의 과전을 선처와 후처의 자녀에게 반반씩 나누게 하다. 임금이 이화의 선처 아들 완성군 이주순과 후실 아들 완천군 이숙 등이 그 아비의 과전을 다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가 판관의 인신을 따로 만들어 주도록 청하다. 상언하였다.
각도의 관찰사와 절제사가 겸임하는 각 고을에 판관의 인신을 만들어 주기를 빕니다.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각사의 인신은 시임의 행수 관원이 인신을 얻었었습니다. 경우에 예가 있으니 따로 인신을 줄 수 없습니다. 관찰사와 절제사가 감행할 때 판관이 목사의 일을 대신 행함으로 모든 행위하는 문서에 그 관의 인신을 쓸 수 있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0일 이모 첫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보낸 권선서 300권을 운반해 오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권완이 올 때 황제가 권선서 300권을 하사했는데 중도에 두고 지금까지 서울에 운반해 오지 아니하니 매우 불경한 일이다. 황제가 만약 들으면 반드시 야만스럽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흔극이 생길지도 알 수 없다. 권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형편이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고 하나 그 말이 잘못이다. 이번 길에 다른 물건을 가져온 것이 어찌 없었겠는가. 임금이 속히 실어 오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1일 개미 첫번째 기사 일본의 전평전이 토산문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0일 갑신 첫번째 기사 사헌사가 돌아와 진언한 처녀와 동행한 가족들이 관적을 제수받은 사실을 전하다. 사헌사 이양우와 부사 민혁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와 이양우 등이 말하였다. 2월 초 9일에 황제가 북경에 거둥하여 본국에서 바친 처녀 권씨를 먼저 불러들여 현인비를 봉하고 그 오라비 권영군을 광록시 경에 제수하였는데 작질이 상품이고 채단 60필, 채견 300필, 금 10필, 황금 2정, 백은 10정, 말 5필, 안장이면 옷 2벌, 초 3천장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로 모두 차등 있게 작을 봉하였는데 임첨년은 홍려경이 되고 이 문명과 여귀지는 광록 소경이 되었는데 작질이 모두 사품이고 최득비는 홍려 소경인데 작질이 오품입니다. 각각 채단 60필, 채견 300필, 금 30필, 황금 1정, 백은 10정, 말 4필, 안장이면 옷 2벌, 초 3천장을 하사하였습니다. 또 이문화와 임첨년의 족자 김화에게는 각각 말 2필과 안장 1면을 하사하였습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2일 갑신 두번째 기사 황제가 외구의 포로가 된 김맹쇠를 사헌사 이양우 편에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류 첫번째 기사 일본의 풍구주에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류 두번째 기사 비로소 진도를 반송정에서 연습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류 세번째 기사 신령한 강원도의 각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조와 농량에 쓰게 하다. 도관찰사가 상언하였다. 의창에 저장한 곡식은 겨우 굶주림을 구제할 만하옵고 종료와 농량은 전혀 의뢰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의정부의 정식대로 행위하여 지급하면 집의 전지에 파종을 미치지 못할 형편입니다. 원컨대 국고의 쌀과 콩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어 넉넉하게 하여 실롱을 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3일 을류 네번째 기사 태평관에 북루를 새로 짓고 관사를 개축하다. 임금이 이 규령에게 일렀다. 참차는 태평관 감조 제조인이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 3간을 짓고 관의 구청을 가지고 동헌 서현을 창건하면 목석의 공력을 들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왕음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 누각을 짓고 동쪽 서쪽에 헌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부는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기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황희가 아뢰기를 석인을 가지고 주초를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규령에게 이르기를 옳지 못하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성균관 관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초하루에만 예골 하게 하다. 성균관의 명하에 교훈을 돈독히 하도록 하였다. 매월 초하루날 예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일이나 조방 시위에는 모두 나오지 말도록 하였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친히 제사 지내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적처를 벌인 군자 주부 곽운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적처와 첩의 명부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하므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자 주부 곽운은 일찍이 군자감의 여종 장명을 첩으로 삼아 그 여우같이 아양 떠는 유혹에 빠져서 아들이 있는 적처를 버렸습니다. 지금 간림관이 되었어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전처럼 여종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법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풍속을 무너뜨린 자이옵니다. 빌건대 유사로 하여금 과군 장명 등을 죄를 율대로 과단하고 이하게 하여 사풍을 바르도록 하소서. 임금이 상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과군은 바로 곽추의 아들인데 얼마 아닌데요. 공정부 부사로 고쳐 제수하였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간관의 분속과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한 지방을 일임할 것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옛사람이 간관의 직책을 논하기를 천하의 정치와 사회의 대중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을 한 관에 모아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비록 말하고자 하더라도 그 사기를 알지 못하면 구구하게 귀와 눈으로 보고 들어서 능히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령이 나오는 곳에 참여한 유라야 그 옳고 그름이 이롭고 해로움을 알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당나라에서는 간성을 두고 좌우로 나누어 좌는 문화성에 소속시키고 우는 중서성에 소속시켰으며 송나라 제도도 또한 그렇게 하여 함께 규관을 맡아서 무릇 조정의 잘못과 대신해서 백관에 이르기까지 그 적임자를 잘못 임명하는 것과 삼성에서 백사에 이르기까지 일이 잘못된 데 있으며 모두 관하여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전조에서도 간간이 문화부에 참여하였었는데 모두 간간으로 하여금 일의 경준 완급을 두루 알아서 말하게 하려고 한 까닭입니다. 지금 관원을 따로 둔 뒤로부터 진언을 하고자 하나 모든 일을 잘 알지 못하며 비록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뒤늦어서 그 시기를 놓친 것이 많습니다. 신등은 원컨대 당송의 간관을 분속시킨 제도에 따라서 천하의 척석에 가까이 있게 하여 구원하는 길을 넓히도록 하소서. 또 옛사람이 사람을 임명하는 방도를 논하기를 의심스럽거든 맡기지 말고 맡겼거든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관찰사와 절제사가 되어 한 지방을 위임받은 자는 모두 전하의 신복이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신하입니다. 출척의 가부와 호구의 정감이 감사에게 있고 군졸의 정둔과 공격 수비의 승부가 절제사에 달렸습니다. 진시로 그 책임을 오로지 맡기는 것이 마땅하며 혐의스러운 생각을 사이에 둘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그 책임을 맡고서도 또 따로 사람을 차임하여 혹은 손실 경찰관이라 부르고 혹은 군용 점고관이라 이르니 이 때문에 감사와 절제사가 마음을 오로지 하지 못하며 영로와 여리에서 영송이 분주하여 그 패단이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무릇 민간의 이해를 관심하고 관리의 것만을 독찰하는 데 별차를 보내지 말고 맡은 자에게 전첩하여 그 일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성상의 위임하신 뜻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작은 것은 수령관을 논제하고 큰 것은 감사와 절제사를 논제하여 상가지 못한 죄를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문화성은 중국의 고대 관서 중의 하나이고 주로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았고 후한시대에 시중시가 있었는데 진나라 때에 들어와서 문화성으로 고쳤고 당나라 때는 삼성의 하나로 고착되었고 중서성은 삼성의 하나인데 주로 기무, 조서, 민정을 맡아보았다. 손실 경찰관은 나라에서 해마다 곡식을 잘되고 못된 것을 직접 살펴 그 손실에 따라 조서를 매기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던 임시관원이고 군용 점고관은 각 지방에 있는 군대의 병기와 점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임시관원이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김한노를 예조 판수로 임명하는 등 사헌부 사관은 포괄하여 인사 이동, 유정연을 판한성 부사로, 김한노를 예조 판사로, 안노생을 충청도 도관찰사로, 이종선과 이회로 좌우 사관 대부로, 민설로 사헌부 지비로, 김익정을 장령으로, 유박을 지평으로 삼았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사제감 권지 직장 10인을 예빈시로 옮겨 소속시키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예빈시는 맡은 일은 많고 인원은 적습니다. 사제감 권지 직장은 실차가 10인, 예차가 10인인데 일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실차 5인과 예차 5인을 제하여 예빈시로 옮겨 소속시키고 그 거관은 합하여 한 도목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검교 한성윤 공부에게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였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백관들이 시복 차림으로 성절을 하리하다. 임금이 상중이었기 때문이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군방에 참알과 회자하는 규례를 폐지하도록 명하다. 전조에 강령의 장군이 한방이 합사하였으므로 장군방이라 일컬었는데 장군 가운데 명망이 있는 사족을 골라서 방주와 장무로 삼았다. 방주는 수석이 되고 장무는 그 다음이 되게 하였다. 새로 사진하는 자에겐 반드시 족시, 각풍, 재행 등을 상고한 뒤에 이 좌차에 앉기를 허락하였었는데 이것을 참알 회자 라고 이른다. 국초에 폐지하였다가 다시 행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폐지하였다. 호군방은 조선시대 때 호군 이상이 모여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던 기관이고 고려 때는 장군방을 고친 이름이고 태종 6년에 부활하여 태종 9년에 폐지하였다. 참알 회자는 새로 호군에 임명된 사람이 있으면 호군방의 방주 장무가 그 사람의 문물 가풍 제예를 상고한 뒤에 호군방에 들어와 좌차에 앉기를 허락하는 제도이다. 장군방은 고려 말엽 장군 이상이 모여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하던 기관이고 고려 중방의 후신으로 조선조 정조 2년에 폐지하였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시골 사람 송기생이 창덕궁을 구경하고 광양루까지 들어와 구금되었으나 석방하다. 송기생 등은 시골 사람인데 창덕궁을 구경하고 들어와서 강령률의 못 아래에 이르렀다. 순금사에서 장 80대로 조율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은 무지한 시골 사람이니 방면하는 것이 옳다. 예전에 조서가 대언이 되었을 때 시골 선비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숙직하고 이른 아침에 내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갈 길을 잃어서 곧바로 침전의 뜰 안으로 들어왔었다. 궁인들이 놀라서 꾸짖으니 대답하기를 나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무지한 자다. 좌우에서 들으면 반드시 법대로 처치하도록 청할 것이니 빨리 놓아보내서 가게 하고 이 말을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왕의 병이 위독하자 2죄 이하를 용서하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제하 권원에게 노비 6구를 하사하다. 잠저 때에 정성껏 복종하고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전대한 노고를 창준 것이다. 태종시력 17권 태종 9년 4월 1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쇠권책을 설치하여 각사의 재정을 감사하다. 이조판서 유양과 반성군 박언을 제조로 삼아
삼고 사간 이회와 장령 김익정을 별감으로 삼아서 10년 이래의 각사의 용도를 구교하게 하였다. 색은 나라의 각사에서 쓰이는 재정 비용을 감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기관이고 구교는 일일이 하나씩 비교 검사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지직 박안식 허조 탁신 김맹성 등을 외방 종편하다. 이지직 박안식 허조 탁신 김맹성 이소축 유산울 김삼은 조수로 이민산 김섭은 외방 종편하고 최선은 경외 종편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별료에서 쓰는 뗄나무의 운반에 평민들을 부역시키지 말도록 명하다. 임금이 별료의 소목을 수변의 군민들로 하여금 강가에 운반해 내도록 하고 또 사선을 빼앗아 실어 내린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내가 지금 백성들이 이미 편안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다시 이처럼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하니 좌우에서 모두 잠잠하였다. 임금이 곧 의정부에 전지하였다. 별료에서 굽는 귀화는 오직 사처의 용도에만 공급하고 그 소목을 객가로 나오는 데는 평민을 부역시키지 말라.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명에서 돌아온 영안군 이양우를 위해 위로연을 베풀고 활쏘기를 구경하다. 광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으니 영안군 이양우가 돌아온 것을 위로한 것이다. 세자와 종친과 입직한 총재들로 하여금 관역을 소개하고 구경하였는데 세자가 관역을 마친 것이 모두 8번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혹은 평도전을 대마도에 보내 담례하다 보빙한 것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장, 대부, 군기감, 순군사, 오부방의 마을 사람들을 내어 송충이를 잡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동북면의 기근을 구제하다. 임금이 동북면의 안변군의 기근이 들었는데 민간에서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거짓말이 나더라 서로 도망하여 숨다는 소문을 듣고 의정부 지인을 보내 효유해 안심시키고 회양창의 곡식을 운반하여 진대하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정사를 의논하며 총재 연사종에게 동북면의 기근을 묻다. 임금이 묻기를 동북면에 기근이 거듭들어 백성들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 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짓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다만 굶주려서 힘써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도 여의어서 갈고 심는 자가 적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처근하게 여겨 말하기를 요즘 안변의 백성들이 더욱 심하게 굶주린다고 들었는데 강원도의 곡식을 옮겨서 진제하자고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곡식을 옮기기를 기다리다가 곡식이 이르지도 아니하여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 백성들이 함께 그 폐해를 받게 될 것이니 안면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회양의 곡식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내가 생각하건대 동북면의 백성들은 밀보를 심지 아니하니 비록 보리가 익을 때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진대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감사 수령으로 하여금 봄 가을로 절기에 따라 밀보리를 갈도록 권장케 하되 항식을 삼으라 하여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감사 수령에게 달렸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보호하도록 책임을 맡긴 것인데 그 백성을 가까이 하는 자가 과연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 백성들로 하여금 살 곳을 얻도록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물며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진율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였다. 연사종이 또 진언하였다. 신이 노상에서 금강산의 송백이 누렇게 마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거성들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국한 이래로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다. 태상왕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나 상왕조 때는 만약 제의가 있으면 들어와서는 과하고 나가면 물어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매양 산이 무너지고 물이 마르는 일과 해, 달, 별, 바람, 서리, 우레, 비, 새, 벌레, 물고기 따위의 병개가 있으면
모두 기억하여 수성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하늘의 경고는 진실로 알기 어렵다.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태종 때도 제1을 면하지 못하여 동중서가 제1을 논하였었는데 무엇 때문에 응한 것인지 말하지 아니하였다. 송나라는 지금부터 오래지 아니한데 사람이 변하여 용이 된 이변이 있었어도 무엇 때문에 응한 것인지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 예전에도 이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하늘의 경계를 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찬성 남자가 대답하였다. 옛날 임금은 제1을 만나면 공구수성하여 그 정사를 고쳐서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응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삼가고 두려워하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어찌 감히 수성하지 아니하겠는가? 또 공경 대신이 모두 덕이가 있고 마음과 힘을 합하여 왕업을 도와 이룩하였으니 비록 근시의 무신이라 하더라도 남의 전지를 빼앗거나 남의 처첩을 유혹하여 사풍을 무너뜨려 화기를 손상시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제2의 변이 무슨 연고로 생기는가? 전조 말년에 남의 전지와 사람을 빼앗아 백성을 침해하여 포악함이 몹시 심하였으나 큰 이변이 없었으니 반드시 선수이리라. 예전의 말에 인애라 하라는 말이 있는데 과인과 같은 자야 어찌 임금의 덕에 합하겠는가? 남제가 대답하였다. 재상 대신도 위로 열수에 응하여 나라를 도와 다스리는데 한매 인구는 위로 황천을 이고 아래로 억조 창성에 임하였으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문무 군신으로서 어느 누가 그 업의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여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다만 부모 사이의 교분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서로 사랑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얼굴을 대해서는 좋은 채 하나 돌아서며 미워하는 자 간혹 있을 것이다 하니 남자가 대답하기를 옛부터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의 친구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오늘날의 내 뜻이다 하고 또 근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석시의 교회에 일찍이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다. 요즘 듣지 아니 외방 고을에서 혁거한 사사의 불상을 관부에 잡지한다고 하는데 백성이 보고 들으면 해귀할 듯하니 사사로 옮겨두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열수는 하늘의 재성을 둘러싸고 벌려 있는 별들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3일 을민 두 번째 기사 태조의 준주 태수 원원귀가 예물을 바치다. 진위하고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번개치며 우박이 내리다. 경상도의 농부가 우박에 맞아 죽다. 경상도 삼기현에서는 우박의 크기가 탄한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밭에 달려가다가 맞아서 죽은 일이 있었고 꿩, 뱀, 까마귀, 참새도 또한 죽은 것이 많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전기를 상고하건대 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것은 정령이 번거롭고 가혹하며 요역이 과중한 소치라고 하였다 하고 명하여 이를 써서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전기는 역사를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부임하는 목사의 아내가 천인이라고 해서 서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말리다. 사무부에 명하여 영 홍주 목사 이규철의 가속을 거느리고 서울로 돌아오지 말도록 하였다. 이규철의 아내가 사천이었는데 이를 데리고 부임하였으므로 사무부에서 본도로 이문하여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독촉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공방의 내시 등을 성검사에 가두다. 세자가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다쳤기 때문이다. 3일 만에 석방하여졌다. 박성우 등이 궁시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고 정밀하게 하지 아니하여 세자가 활쏘기를 연습하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3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병이 낫지 않아 인보를 화장사에 시주하려 했으나 임금이 말리다. 임금이 듣고 명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굳이 청하여 그만두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다시 병이 나자 의정부에서 고기 반찬 들기를 청하다. 임금이 지난날 병으로 인해 마른 고기를 자시다가 병이 나자 그만두었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몸이 편찮았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부르니 인덕궁에 나아가다. 인덕궁은 상왕 정종의 거소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라도의 조세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라도의 조조는 본도와 충청도 수군 절제사로 하여금 각각 그 지경에 전령하여 후송토록 하여서 서울에 도달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맹사성을 외방 종편하다. 임금이 정성 이문은 오직 사위가 하나뿐인데 그 아비가 조인이 된 까닭으로 출입하지 못하니 이제 특별히 용서한다 하니 이무가 예고하여 살해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다시 경상도 동평현을 양주에 소속시키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악서와 전악서의 관품을 상정하다. 아악서에는 사성랑 전약 전악 1인인데 종 5품이고 조성랑 부전악이 1인인데 종 6품이고 사협락 전율이 2인인데 종 7품이고 조협락 부전율이 3인인데 종 8품이고 조정랑 직률이 4인인데 종 9품이다. 전악서는 전악, 부전악이 각각 1인이고 전율이 4인, 부전율이 5인, 종률이 6인인데 그 관품과 난계는 모두 아악서와 같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7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왕명을 맡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와 수령이 서로 만날 때 예의 절차를 다시 정하다. 외방사신과 수령이 서로 회좌하는 예도를 다시 정하였다. 구제에는 조관으로 외방의 사명을 받들고 하는 자는 1, 2품의 외관에서는 모두 궁신, 참장하는 예가 있었는데 임금이 춘추의 법에 왕인이 비록 벼슬이 미천할지라도 제후의 윗자리에 있게 한다 하였으니 예관이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므로 이에 예조에서 아래였다. 가정대부와 가선대부의 사신은 양부의 관원이 행하든 행하지 않든 논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예를 사용하고 가정대부와 가선대부의 외관도 양부의 관원이 행하든 행하지 않든 논하지 아니하고 역시 동등한 예를 사용하되 그 예도는 사신은 동쪽에서 외관은 서쪽에서 서로 대하여 재배하고 좌차하는 사신이 남쪽을 외관이 서쪽을 향하여 출입은 서쪽 지게문을 사용하고 유품 이상의 외관이 통정대부 이하의 사신에 대해서는 동서로 서로 대하여 앉되 외관은 동쪽에 사신은 서쪽에 있게 하고 예도는 마주 대하여 재배하게 하소서. 통정대부 이하 6품 이상의 사신이 통정대부 이하 6품 이상의 외관에 대해서는 남쪽을 향하게 앉고 외관은 동쪽을 향해 앉으며 예도에 있어서는 객은 동쪽에서 주인은 서쪽에서 마주 대하여 재배하게 하소서. 통정대부 이하 6품 이상의 사신이 2품 이상의 사신이 있는 곳에서는 서쪽을 향해 앉고 참외의 사신은 자리를 달리하여 서쪽을 향해 앉으며 예도에 있어서는 남쪽 줄에서 재배하게 하소서. 왕지를 받던 사신이나 봉향 사신이 있으면 먼저 이르고 2품 이상의 사신과 여러 사신이 함께 명을 맞이하여 개수 사배례를 행하며 영봉에 있어서는 2품 이상의 사신은 중문 안에 뜰 왼쪽에 서서 궁신하고 3품 이하의 사신은 중문 밖의 뜰 왼쪽에 서서 궁신하며 참외 사신은 뒷줄에서 행하게 하소서. 외관의 교영문의 상례와 교서의 영보례는 모두 육전의 예와 같이 하되 여러 사신이 서로 접견하는 예에 있어서는 관품을 관리하고 공신 참장을 쓰지 못하게 하며 서로 은신창을 하게 하소서. 대소의 외관이 사신들이 서로 회자하는 데나 스스로
서로 회자하는 데서는 모두 궁신 참작 하지 말게 하되 한 등 이상의 차이가 있는 자는 은신 창할하고 한 등 이하의 격차가 있는 계하에 서서 창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왕위는 왕명을 받던 사람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경차관을 충청도와 평호에도에 보내 기민, 구제와 선군의 분분을 조사하게 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방연을 문안군으로 추정하다. 임금의 동무제인데 을충년의 과거에 뽑혔으나 일찍 졸하여 후사가 없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일본의 대내전 다다량득 웅이 중주정을 보내 토산물과 관음 화상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풍해도 문화현에 얼음과 쌀락누리 섞여 내리고 안악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기의 기민 3,500여 명을 진휼하다. 3,450명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원주에 서리가 내리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계령현의 소나무에 벼락이 치고 타날만한 우박이 내리다. 벼락이 쳐서 불이 이틀 만에 꺼졌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양산현과 감음현의 농부가 벼락을 맞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병계량을 예문관 제학 동지 춘추관사로 삼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윤 4월 13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이웃집에 종을 매질한 내삼 소윤 조수를 파직하다. 조수의 집에 전수군 첨절제사 김소의 집과 이웃하였는데 밤에 조수의 집에 돌이 날아드는 일이 자주 있어서 그릇을 깨지기까지 하였다. 조수가 김소의 집 종 김년의 소행이라 의심하고 뒤를 밟아 붙잡아서 묶어놓고 매질하였다. 김소의 아내 설씨가 노비를 거느리고 밤중에 조수의 집에 와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조수를 꾸짖으니 조수가 마침 잠을 자다가 놀라 일어나 알뭉뚱이로 달아나 피하였다. 김년은 거짓 죽은 채 하고 있다가 조수가 다리미로 배꼽을 지지고 약을 콧구멍에 넣으니 김년이 일어나 달아났다. 형제에서 드디어 양쪽을 고발하고 제주기를 청하니 조수는 파직시키게 하고 설씨는 논하지 말도록 명하였다.